지난주 촛불 집회 때까지만 해도 최대한 몸을 낮췄던 청와대 입장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퇴진은 안 된다. 야 3당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당 대표들이 이 시각 회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분을 선동을 통해 끌어내리는 것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면서 강하게 야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죠.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 변호인 선임 이후에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가 지속이 되면은 국정마비 혼란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현재 나오는 모든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 매도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선의로 했는데. 네.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존에 나왔었던 촛불 민심에 크게 반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청와대의 기류가 바뀌었다는 말은 결국은 향후의 전략이 수립됐다는 말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버티고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보면 새롭게 예측하지 못했던 일도 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보수층이 재결집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서 어떠한 입지를 붙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트럼프 효과도 있지 않았겠는가. 모두가 네. 진다고 하는 트럼프가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숨어있는 네. 앵그리 화이트 표가 있는 것처럼 박근혜 지지층에 숨어있는 표가 다시 결집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전략을 아주 방어 모드에서 그냥 전환으로 좀 네.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 전략이 만들어졌다면 네. 그게 비박계도 그게 비박계도 공감이 됐을까요? 비박계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이 헌법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헌법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너희들끼리는 서로 안 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랬던 국민들의 신망을 다시 찾아서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서 수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대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전제가 되는 그런 어떤 지도부 쇄신이어야 한다.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네. 이른바 친박계 좌장이라는 최경환 의원이 강경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잘 고쳐서 또 다시 정권 잡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건데, 분명 반격의 신호탄입니까? 신호탄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결국은 다시 유추해서 말씀은 탄핵 쪽으로 길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탄핵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네. 그 얘기는 탄핵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수개월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네. 것이죠. 다시 여기서 탄핵 발의해서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려고 한다면 최장 8개월, 네. 아무리 빨라야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지난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요. 3월 9일 날 탄핵 발의해서 10일 날 가결되고 5월 24일 날 기각됐는데요. 그 기간이 64일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면서 다시 보수를 재결집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었던 100만 촛불 집회에 네. 대한 민심은 거의 외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정현 대표처럼 저런 식으로 선동해서 인민재판을 한다면은 왜 대통령이 1차, 2차 나가서 사과문을 발표하죠?
그리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괜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요지가 있어서 네. 좀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장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혐의가 입증된 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물러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피의 사실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왜 지금 청와대는 이렇게 늦추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소장 특히 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그 동시 기소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소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그 상황을 보고 변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단서를 찾겠다는 의도 때문에 결국 자꾸만 미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공소장에 피의 혐의 사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탄핵의 근거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내일까지를 최후 통첩으로 가져가서 네.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하는 네. 식의 것을 공소장에 포함이 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친박 강성 지도부가 얘기하는 의혹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에 정면적으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넘어서서 가연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검찰이 어떤 부위까지를 집중시킬 것이냐가 앞으로 향후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소장이 늦어도 19일, 뭐 늦어도 20일까지 나옵니다. 최순실 씨 이제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마 그 공소장을 기자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지금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어떤 혐의가 담기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숨은 지지층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샤이 트럼프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 숨겨져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도 더 숨어 있다. 비박계나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198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요. 흑인 출신 브래들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전부 다 브래들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투표를 하니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브래들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런 샤이 트럼프와 현재의 상황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5%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핵심 지지층조차도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대통령 지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무당층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든지 이러면은 그 샤이 트럼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5%고 심지어 20대 30대는 1%, 40대 50대는 3%. 이거는 경제 인구가 활동 인구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놓고 샤이 트럼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국민에 대한 그 여론을 자꾸만 좀 못 읽고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단순한 기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그러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분위기가 또 달라진 게 또 있습니다. 어제 외교부 2차관에 이어서 오늘은 또 문화부 2차관까지 인사를 했거든요. 또 LCT 수사 엄정하게 해라. 이게 물론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요? 하나 흥미로운 거는요. 그동안 이선 후퇴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장관 임명, 차관 임명을 내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국회 주최의 총리도 필요 없고 이선후퇴란 말도 필요 없다. 우리는 마이웨이로 간다. 대통령이 차관 임명하고 더 나가서 LCT 관련돼서 수사를 엄정하게 지시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계속해서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줬었던 1차, 2차 때 보여줬던 거는 상당히 다른 기조로 흐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한 주 동안 정치권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에 대한 신호탄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또 검찰이 그 최순실 씨 공소장에 어떤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하냐에 따라 또 이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소장이 중요해 보이는데 자, LCT 비리 사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엄단하라 지시하자마자 검찰이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구속된 이영복 회장이 또 최순실 씨와 무슨 친목계를 했다면서요? 그게 한 번에 뭐 1억 원씩 넣었다는 말도 있고. 근데 만약에요, 이
그동안에 이게 최순실 씨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보도만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 청와대가 이렇게 엄단을 지시하면서 야권 주요 인사와 연루돼 있다. 네. 이런 소문이 쫙 퍼집니다. 일종의 뭐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가 아니냐.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친노 비박의 인사들이 개입이 네. 돼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거의 부산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이런 시점이나 내용이라는 거 봤을 때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덮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은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교수님 말씀은 100% 공감하는데 네네. 이러다가요. 진짜로 야권 주요 인사의 연루설이 검찰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분위기 달라지죠.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또 똑같은 반대급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불거질 부분이 뭐냐면요. 세월호 7시간의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강하게 나오면 다른 쪽이 더 강한 이슈를 가지고서 서로 충돌하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자꾸만 네. 그 주도권 싸움을 하지는 말고 결국은 원칙에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핵심적 본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네.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야권 3당 대표들이 오전에는 이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특검 논의했고 네. 특검은 이제 잘 처리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늘 중으로 본회의 통과할 것 같고요. 네. 3당 대표들이 모이고 회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논의할까요? 일단 저는 논의 이전에 지금 야당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꾸만 스스로 얘기했던 거를 번복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는 즉각적 퇴진을 하야 원치 않는다. 두 번째로 거국내각을 원한다다가 또 고국내각 하자 그러니까 또 바뀌었었고 네. 국회 추천 총리를 얘기했다가 또 국회 추천하다 보니까 또 아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 대해서도 좀 숨어있는 불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지금 워낙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국정농단 관련돼서 분노, 표출된 분노가 있지만 숨어있는 분노는 네. 결국 야권은 국민에게 대권을 향한다면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대한 세력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또 서로 경쟁하듯이 기자회견도 하고 뭐 비상회의 해야 된다, 정치 지도자회 해야 된다 포함해서 여당을 제낀 야당 시민단체 모두가 모여서 가져가는 이런 식의 것은 제도권 정당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퇴진을 요구하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각의 목소리가 다르고 심지어는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전혀 섭의 없이 대통령과 만나는 부분이 또 무산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더 나가서 저는 만나면서 민생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다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나라가 국정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 그럼 민생은 팽개치고 경제 안보 문제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그 문제도 함께 이 문제를 다뤄야지 퇴진에 관련된 문제는 그걸 상수라고 하면 이 문제도 함께 다뤄줄 수 있는 나름대로 그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마 이제 퇴진 쪽으로 우여곡절 끝에 야권의 입장이 정해졌지만 네네. 사실 방법론이 워낙 제각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을 텐데 끝으로 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계속 이런 입장으로 강경책으로 나온다면 야권이 다음에 빼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거의 좀 탄핵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냐 두 트랙으로 갈 겁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전개시킬 것이고 다른 트랙에서는 결국은 다음에 이제 그 압박을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판결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매듭을 줘야 되라고 한다라는 이중적인 이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